한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치열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치과에 가기도 좀 편해졌고 또 그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치아에 신경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치열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요즘에는 식생활 문제 때문에 턱이 굉장히 좁고 가름해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턱을 많이 안 쓴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V라인처럼 이제 가름하고 작은 얼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질긴 음식이라든지 섬유질 채소 같은 걸 먹지 않아서 점점 빵이라든지 부드러운 크림 파스타 같은 거를 먹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점점 턱이 좁아지고 있는 건데요. 턱이 좁다 보니까 당연히 치아가 잘 배열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턱을 많이 쓰고 치아를 좀 많이 쓴 수 있음으로써 이렇게 턱이 발달하는 데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치열 건강에는 또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치아 크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턱의 성장이 정확하게 맞아져야 치아 배열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들이 적절하게 단단한 음식이라든지 질긴 음식을 섭취해서 턱뼈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부정교합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만나면서 시선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얼굴에서도 눈과 바로 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속에서 치아가 삐뚤거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치과를 찾는 경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교정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인들이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치아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예전에는 부정기압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이런 저작 기능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교정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최근의 성향을 보게 되면 신비적인 부분 때문에 아주 사소하게 삐뚤거리는 치아라든지 아니면 치아가 좀 배열이 조금 잘못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음이 새는 것 때문에 교정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잇몸이 좋지 않다거나 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됐을 때도 치아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정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기능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미적인 거라든지 그 외에 발음 같은 게 부가적인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교정이기 때문에 교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접근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과 심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성인들도 이 치아 교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러면 부정교합의 어떤 형태들을 좀 구분해서 좀 알아볼까요, 박사님? 그렇죠. 성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제 가지런해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부정교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부정교합이라고 하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부정교합이 단순하게 하나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1급, 2급, 3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얼굴 형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고 예쁜 옆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2급이라고 하면 얼굴에서 봤을 때는 무턱이 있거나 밑턱이 자라가지고 많이 자라 있는 경우에 2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급은 보통 우리가 아래턱이 많이 자란 반대교합이라든지 주걱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얼굴에서 본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치아를 보게 되면 앞니와 어금니의 관계가 있는데 특히 어금니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2급 같은 경우에는 앞니와 어금니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랫니가 굉장히 뒤로 후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3급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도 많이 앞으로 아래턱 쪽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반대교합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치아 교정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보통을 기대하는 게 이제 치아 교정을 하고 나면은 얼굴이라든지 턱도 좀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어린 시절에 또는 성장기 때 이렇게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은 치아의 성장과 함께 턱뼈의 삐뚤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잡을 수가 있지만 우선은 성인 교정이라고 하면 앞골의 성장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하는 교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까지 개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치아를 빼고 교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돌출입이 심했다거나 아니면 정중선이라고 해서 치아나 얼굴에서 좀 맞지 않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치아 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해서 이제 자기 교정 결과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를 확인하시고 교정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발치 교정이라고 해서 보통 작은 어금니라든지 이런 치아를 뺨으로써 저희가 교정을 했을 때 입이 많이 돌출하거나 삐뚤거렸을 때 입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교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성형수술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돌출입 교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아를 빼고 얼굴을 이제 변화시켰을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여자분과 남자분이 각각 사례로 나왔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입이 위쪽에 있는 분 같은 경우 약간의 주걱턱 성향도 있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교정이 끝나고 나서 보시면 1급으로 바뀌시면서 얼굴이 굉장히 위아래가 반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2급 부정교합이라서 아래턱이 무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치 교정을 함으로써 돌출입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성형수술한 것처럼 아래쪽에 턱이 이제 생긴 것처럼 보이는 이런 정상적인 얼굴로 변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 장치가 옛날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메탈 교정이라고 해서요. 그 금속 교정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 교정 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보통 저희가 교정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를 빼느냐 안 빼느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발치 교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만약에 이를 빼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발치 교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를 빼느냐 안 빼느냐에 따라서 치아 교정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결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조건 이를 뺀다고 해서 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이를 빼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해서 분석 과정을 반드시 거치고 이제 결과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치아를 빼지 않는 치아 교정을 원칙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거는 바로 비발치 교정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이를 빼고 교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에서 보시면 치아를 빼지 않고도 충분하게 치아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분석 과정을 통해서 이를 빼지 않고 전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비발치로 진행하게 되는 일반적인 비발치 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치를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되는 교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치 교정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작은 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앞니부터 송곳니까지 있고 중간에 치아가 없고 그런 다음에 교정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가지런하게 공간을 다 자리 잡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열된 경우에 저희가 발치 교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뭐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교정은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어금니를 뺀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요거는 모형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아 모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치아의 구조에는 이렇게 앞니와 그리고 송곳니, 그리고 작은 어금니와 큰 어금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제일 뒤에 사랑니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으신데 이거 치아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웃을 때라든지 이렇게 쓰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송곳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옆으로 치아를 갈 때 가이드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찢을 때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큰 어금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음식을 간다든지 잘 씹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보통 이제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이 치아의 역할이 뭐냐면 앞니와 송곳니를 돕고 그리고 큰 어금니를 씹는 역할을 각각 돕게 되는데 보통은 2개씩 있지만 선천적으로 이제 하나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치아의 기능이 가장 덜하고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뺐을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송곳니가 덧니가 되는 경우에 송곳니를 왜 빼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곳니는 실질적으로 뿌리가 가장 깁니다. 길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아있는 치아 중에 송곳니만 각각 남아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치아를 뺀다라고 하면 아무리 송곳니 덧니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기능이 덜하고 그리고 없는 경우도 있는 이 바로 작은 어금니를 빼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한 거랑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송곳니를 가능하면 빼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훨씬 이제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송곳니가 굉장히 많이 덧니로 심하고 그리고 교환면에서 본 2번 사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분은 송곳니를 뺐을 때 치아 규정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에서 보시면 저희가 송곳니를 빼지 않고 지금 이제 작은 어금니를 빼신 경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처음에 기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가 있지만 4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미 정상적으로 배열이 쉽게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뺀 작은 어금니 쪽으로 바로 송곳니가 이동을 해서 5번에 보시면 치아 규정이 끝난 모습에서는 아주 예쁘고 가지런하는 정상적인 교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셨을 때 송곳니 덧니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송곳니만 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저희가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건 아주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곳니를 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니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윗니 같은 경우에 앞니를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드물게 아래 앞니를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보통 경우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아래쪽에 있는 이들이 굉장히 삐뚤삐뚤한데 이것 때문에 치주 잇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된 40대나 50대에 해당하는 치주 교정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 개의 치아를 희생을 해서 나머지 치아를 모두 살리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앞니가 4개가 보통 있게 되는데 4개 중에 4개의 치아가 모두 안 좋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예후가 불량한 치아를 빼서 이 치아를 대신해서 나머지 치아를 전부 다 살리는 이런 방법을 할 때 저희가 특별하게 앞쪽에 있는 아래 앞니를 빼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앞니를 빼시는 경우를 보시면 지금 당연히 지금 작은 어금니가 굉장히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작은 어금니를 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못지않게 앞니 배열이 굉장히 불량하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에 있는 부분 4개가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고 교정이 끝나고 나서 앞니 하나를 빼셨는데 특별하게 부정교합이 보이지 않고 작은 어금니까지 잘 배열된 경우입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사랑니랑 작은 어금니 4개를 빼자고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저희 병원에 진행하시면서 아래 앞니 하나만 빼셨기 때문에 나머지 치아는 모두 건전하게 살릴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보통 저희가 아래 앞니를 빼게 되면 당연히 앞니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아 교정하는 과정을 보시면 전 사진에서 이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도 맞지 않고요. 아래 앞니가. 그리고 굉장히 틀어지면서 치아 크기가 작아 보이고 잇몸도 많이 부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앞니를 빼시면서 빼시고 나서도 크게 공간이 보이지 않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앞니가 굉장히 삐뚤했기 때문에 이 치아를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치아 교정이 끝나고 나서 보시면 아주 가지런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치료 전 상태에서 이제 아래 앞니 부분으로 해서 아래 앞니가 굉장히 삐뚤하다 보니까 잇몸이 좀 많이 내려가 있기도 하고 이 치아가 하나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윗니가 다 깨져 있는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아래 앞니 하나를 빼시고 중간에 이제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개선을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주 가지런한 이제 교정 정상적인 교합 관계가 이제 돌아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아래 앞니를 빼시고 교정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선별적으로 진행하게 되고 교정 과정에서 눈에 띄지 않게 교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뺀 치아를 그대로 교정한 위치에다 붙여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 과정에서 요 치아 교정하는 동안에 앞니가 없는 게 티가 날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박사님. 네. 지금 그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앞니를 발치하고 교정을 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리나요? 실질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작은 어금니를 빼고 교정했을 경우라고 하면 1년 반 이상, 2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 앞니를 뺀 경우라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6개월 이상, 심한 경우에는 1년 정도까지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제 그 치아 2개를 뺀 거와 치아 하나를 빼서 교정하는 거는 기간적인 부분에서 절반 정도 단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아래 앞니를 빼시는 게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교정을 하는 경우와 또 치아를 꼭 발치하고 나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 그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이제 보통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좀 저희 심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치아를 빼서 입을 넣고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데 부모님들의 입장이라든지 이제 만약에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 교정한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내 치아 하나라도 더 살려서 그다음에 이를 안 빼고 교정을 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저희가 무조건 이제 그 치아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를 뺀다든지 이를 안 뺀다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떠한 치아 교정의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병원마다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구강 사진이라든지 얼굴 사진이라든지 치아 모델 그리고 엑스레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병원마다 다르게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강 10종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면밀하게 보기 위한 사진을 찍게 되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얼굴 사진도 여러 가지 종류를 찍게 됩니다. 이 외에 또 별도로 저희가 웃는 모습에 대한 거를 많이 찍어서 이제 웃는 단계별로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웃는 모습과 정면 그리고 측면 사진을 통해서 비대칭이 있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게 되고요. 또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진단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떠서 저희가 이 교합 관계를 보기 위한 가장 정밀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그 외에도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우리 병원 기준에서는 보통 3종 이상 필요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엑스레이라고 하면 많이 찍으면 좋지 않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런 엑스레이 뭐 여러 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찍게 되는 엑스레이 한 장과 그리고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뭐 20장 정도가 거의 비슷한 양이기 때문에 크게 엑스레이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턱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턱관절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판 엑스레이라고 해서 이제 이 손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이제 좌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좌측에서는 이 성인에 해당하는 이제 손 사진이 되고요. 좌측이 어린이에 해당하는 사진이 되고요. 우측이 성인 사진인데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서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성장 기간을 체크를 해서 얼마나 성장이 남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제 저희 치아 교정 과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모든 분석 수치를 모두 다 저희가 이제 체득을 한 다음에 이걸 그냥 손으로 분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상에 넣어서 저희가 치과 의사들이 직접 교정 분석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석 수치가 정확하게 컴퓨터가 객관적인 수치를 뽑아내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분단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수치들을 다 종합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런 수치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아까 찍었던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치아가 먼저 움직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제 발치 없이도 가능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1차적으로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얼굴 변화 시뮬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치과 의사들이 각각 분석 포인트를 찍기도 하지만 우선은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확인하시고 이를 뺐을 때와 안 뺐을 때의 모습을 비교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치와 비발치를 간단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객관적인 분석 수치와 그리고 정상에서 벗어난 게 없는지 혹시 골격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모두 판단해서 이제 그 나이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를 뺀다 안 뺀다 이런 걸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분석 수치로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를 뺀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환자분께서 그 이를 절대 빼고 싶지 않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그 결과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드리게 됩니다. 이 치아 규정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답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 정답에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든지 뭐 비용을 걱정한다든지 여러 또 방법적인 부분을 내가 이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학을 간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답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최상의 결과에 맞춰서 절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치아 규정 계획이 이제 모두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객관적인 분석 수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이런 것도 분석 과정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발치와 비발치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발치를 원하는지 아니면 비발치로 진행하고 싶어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비발치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특수한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상악 급속 확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악골을 확장시키는 하악 급속 장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원래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뺀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는 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상악 급속 확장 장치를 이용해서 좌우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넓어지는 게 아니냐, 얼굴이 커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성인 교정에서는 절대 얼굴이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거의 역할은 치아의 위치가 좁아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어진 뼈 선에서 옆으로 확장하는 치아만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이 절대 넓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사례에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윗니를 한 경우를 보시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윗턱이 굉장히 옆으로 넓게 되어 있는 분이었는데 치아만 안으로 몰려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좌우를 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아를 정해져 있는 악골 내에서 펼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치아를 2개를 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저희 병원에서 마찬가지로 분석 수치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사정상 절대 이를 뺄 수 없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뺐다 꼈다 하는 확장 장치를 통해서 치아 악공을 넓히고 그 이후에 이 빼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치아 이제 교합 관계를 형성하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다음에서 보시는 장치를 보면은 치아 자체를 아예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장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석을 하시긴 하셔야 하는데요. 치아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후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까 작은 어금니를 빼야 되는 케이스이지만 뒤로 보내면서 이를 빼지 않고도 반드시 이제 교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치아 교정 장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류가 우선은 빨리 끝나고 그리고 신비적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런 장치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장 고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메탈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정 결과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금속이 많이 보일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게 아주 모양이 작아지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레진 교정 장치입니다. 이 보통 저희가 클리어 교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세라믹 교정이라든지 다음번에 설명할 이 교정 장치랑 비슷하게 신비적이긴 한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치를 뗐을 때 잘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교정 장치 위치가 잘못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떼서 다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오래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변색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닳아서 심한 경우에 사가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세라믹 교정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짧게 끝나는 교정이라든지 한 경우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또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고 계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보실 이미지가 바로 세라믹 교정 장치인데요. 금속 도제로 도제 장치로 되어 있는 포셀린 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진 브라켓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교정을 하는 경우에도 변색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주 단단한 장치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는 않는데 반대로 장치를 제거할 때가 굉장히 좀 힘든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랫동안 교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단기적으로 교정할 때라고 하면 굳이 세라믹 교정 장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치가 지금까지 장치와는 다르게 아주 획기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앞쪽에 보셨던 장치들은 브라켓 주변에 작은 와이어로 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교정을 할 때 저희가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마찰력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이 자가결찰 장치 자체가 주변에 보시면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뚜껑을 여닫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마찰력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움직일 공간들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치아 교정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이런 이제 결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보통 교정 기간이 작게는 3개월, 길게는 훨씬 많이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 교정 기간이 긴 거와 짧은 거에 대한 이런 비용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눈에 보이는 장치들이었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설치게 붙이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교정 장치까지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전체 교정이라고 해서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모두 하는 교정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착하고 있는 치아 부분이요. 네네. 그렇게 되는 분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라고 하냐면 저희가 치아 교정 기간 동안에 당연히 치아의 배열과 위치를 바로잡긴 하지만 양치질이 잘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착색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 중에 보통은 치과에서 잇몸을 잘 닦아주고 그리고 치아에 남아있는 모든 잔사들 다 제거해주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3, 4주에 한 번 정도 치과를 내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양치질을 아주 잘해주지 않게 되면은 치아가 변색된다든지 충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제일 어금니 있잖아요. 네. 그 두 개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 어금니가 충치가 생겨가지고 쌌던 그 치아예요. 그런데 치과를 여기저기 가도 교정을 빨리 해주는 게 좋다 해가지고 5일 전에 교정을 했어요. 다 검사를 받고. 네. 근데 애가 먹는 거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뺐다 뺐다 하기가 귀찮다고.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아기가 어린 나이에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근데 정말 이게 지금 하긴 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박사님 어떤가요? 네, 우선은 아마 치과의사분이 좀 정밀하게 상담해가지고 했으니까 아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 지금 만 6세가 지났나요? 예, 이게 일반 나이로
만 6세고 7살이에요. 네, 만 6세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교정이라고 하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뺐다 꼈다 하는 장치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먹을 때는 네. 빼고 네. 안 먹을 때는 끼고 그러는데 아기가 검사를 받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주 취약한 상태래요. 네. 그 그 치아 지금 공간 유지를 하는 장치인가요? 아니면 그게 어떠한 특별한 교정 효과가 있는 장치인가요? 공간 유지요. 아,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늘려줘요.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피스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제가 일주일마다 날짜 정해주면 이게 조금 성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지금 하시는 공간 유지 장치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네. 해주긴 하셔야 되는 장치는 맞으세요. 왜냐하면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선생님도 아기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데 빨리 급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하긴 했는데 네. 정말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는지 또 아기가 불편하니까 먹는 거를 안 먹고 자제를 해요. 이제 많이 먹어야 크는데. 예, 제가 귀찮대요. 일단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 우선 뭐냐면 만 6세라고 하는 시기가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어떤 시기냐면 영구치가 처음으로 나오는 시기예요. 아직까지 어금니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시기가 만 6세 구치라고 해서 제일 큰 어금니라고 불리는 요 치아가 나오는 시기예요. 이 큰 어금니.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어금니의 역할이 6세부터 해서 거의 80세까지 쓰는 치아인데 이 치아가 나올 때 위치를 잘못 잡게 되면 그 이후에 전부 다 부정교합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큰 어금니 2개나 상실한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큰 어금니가 나오는 위치에서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나오는 영구치들이 잘 갈 곳을 잃어서 당연히 덧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뺐다 꼈다 하는 장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끼는 거를 좀 싫어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밥 먹을 땐 잠깐 빼시는 것도 가능한 장치거든요. 밥 먹을 때는 빼라고 하고 아이가 충분히 잘 끼고 나면 보상으로 뭐 어떤 걸 뭐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잘 때만이라도 껴주셔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잘 권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시기이고 껴야 되는 장치니까 조금 더 아이들을 달래가지고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 장치는 의미가 없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하나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장치인데 게다가 2개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원래 이 어금니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상실한 치아 자체가 그 만 12세, 13세까지 쓰는 치아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만 6세부터 13세까지 있어야 되는 치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장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아이를 설득하고 지금부터 껴서 습관화돼서 오랫동안 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끼는 걸 싫어한다라고 해서 아예 안 끼는 건 아니고 가끔씩이라도 껴주게 해서 습관화를 시키는 게 앞으로 아이가 쓰면서 중요할 것 같고요. 만 6세 구치가 나서부터는 다른 장치를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뺐다 꼈다 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냥 끼워놓는 장치도 가능하거든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한 거니까 이제 그 손주분 잘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아이 아직 꼬마니까 칭찬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잘 반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잘 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네, 마찬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상담이 들어오고 해서 못했던 부분이라서 오늘은 꼭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이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게 앞니에서 부분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금니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그냥 부분 교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치아 1-2개 정도 삐뚤어졌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만 하거나 아래만 하거나 이런 경우에 모두 다 부분 교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은 앞니 쪽에 부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니 쪽에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니만 예를 들어서 나와 있거나 또는 삐뚤삐뚤한 게 앞니 쪽에 이제 있는 경우나 아니면 1-2개 치아 정도만 삐뚤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앞니가 살짝 벌어져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앞니 치아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뭐 단기간에 치아 교정을 원하는 경우 또는 전체 교정 비용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앞니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반대로 어금니는 괜찮은데 앞니 쪽만 그렇다든지 윗니만 삐뚤한데 아랫니를 다 하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분 교정을 선택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과연 앞니 부분 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장치 중에서 레진 브라켓을 이용한 경우인데요. 레진 브라켓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하는 교정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부분 교정이라고 하면 지금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송곳니나 그 다음에 있는 작은 어금니까지 진행하시게 되고요. 그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게 되면 윗니는 가지런하기 때문에 아랫니는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라믹 브라켓을 이용한 경우를 보시면 아무래도 보다 신미적으로 교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와이어라고 해서 아예 치아 색깔이랑 똑같은 거를 했던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셀프 브라켓이라고 해서 자가 결찰을 이용한 더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교정 과정을 하고 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MDA 교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부분 교정 중에서도 미니 튜브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요. 이 자가 결찰 교정 중에서도 아주 최근에 나와서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광고 같은 데서 보시면 3개월 급속 교정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90%의 케이스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가 결찰 교정 방식을 이용해서 마찰력이 아주 최소화돼서 아주 이제 심하지 않은 부정교합이라든지 아니면 치주가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앞니 쪽만 교정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교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장치는 눈에도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장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정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정 장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바깥으로 붙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미니 튜브 교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안쪽으로도 장치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측으로 붙이는 미니 튜브 교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윗니 같은 경우에는 윗니와 아랫니에 둘 다 붙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심한 부정교합인데도 불구하고 삐뚤거림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치료하고 나서 오른쪽에 맨 하단에 있는 부분이 교정이 모두 끝난 상태인데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빨리 교정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논문에서도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교정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앞니 쪽만 눈에 띄지 않게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교정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발음이 세거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투명 교정 장치가 있는데요. 이 투명 교정 장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치아 교정 기간에 저희가 장치를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만들어드려서 그냥 꼈다가 뺐다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뺐다가 그리고 이제 교정이 시작할 때 다시 꼈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치질도 굉장히 편하고 밥 먹을 때도 뺄 수가 있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24시간 자기가 원하던 원치 않던 장치를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투명 교정 장치는 환자분들 협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이 아니라 우선 밥 먹는 시간만 뺀다고 하더라도 대략 22시간 정도밖에 장치를 못 끼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친구 만나고 방송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잠깐 빼놓는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시간 그러면 17시간 미만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교정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 투명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협조도가 좋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22시간 정도 낀다라고 하면 일반 교정 못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서 제가 치아 교정, 저희 투명 교정을 진행했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투명 교정 치료 과정을 보시면 전에 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앞니 위주로 교정을 하셔야 되는 분이셨는데 중간에 보시면 치아 교정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투명 교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껴졌을 때 후에 보시게 되면 앞니 벌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방 교합이 모두 개선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놀라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발치 같은 경우에 보통 투명 교정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전에 사진을
이제 이를 빼시고 교정을 하고 있는 중간을 보시면 잘 끼고 계시고요. 장치 후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교정이 잘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껴준다고만 하면 투명 교정으로 충분히 발치 케이스에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투명 교정으로 저희가 수술 케이스에 진행했던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개방 교합도 심하시고 반대 교합, 주걱턱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를 빼든지 수술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셨어야 되는 케이스인데 본인이 절충 교정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를 빼지 않고 저희가 미니스크루라고 하는 특수한 이제 작은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심어서 고무줄을 걸어서 당기면서 후에 보시면 지금 반대 교합이 개선이 되고 정상적인 교합 관계를 찾으신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투명 교정이라고 해서 교정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조도가 좋으시고 그리고 잘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투명 교정 중에서도 더 이제 그 특수하게 일반 교정만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혼합 장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투명 교정을 하다가 교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잘 안 꼈을 경우에 그런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투명 교정 장치를 하면서 일반 교정 장치랑 같이 붙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부터 투명 교정을 진행했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라고 하면 이제 짧은 기간 한 3, 4개월 정도 배열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만 잠깐 장치를 붙였다가 그 이후에 투명 교정으로 나머지 기간 1년이라든지 6개월 정도 마무리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투명 교정으로 10개월, 12개월 걸리는 케이스가 일반 교정과 진행을 했을 때 뭐 6개월 정도에 단축이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치과 의사분과 잘 상담하셔가지고 이 장치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분 교정은 어금니에서도 선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는데 치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그 어금니에서 어금니만 삐뚤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어금니 부분 교정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케이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이제 그 외에도 어금니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식립 공간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금니 부분 교정을 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아가 없었던 지 상실된 지가 오래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윗니가 내려오게 되고 좌우에 있는 치아가 가운데로 쓰러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치아 교정을 이용해서 부분 교정을 통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고 치아를 바로 세워서 이 부분을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마무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플란트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있는 부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상부 보철물을 올릴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윗니가 중력에 의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 임플란트 보철물이 올라가고 치아 교정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치아 부분이 완전히 올라가서 정상적인 교합을 이제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서 치아를 씌우고 이런 보철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위해서 교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저희가 다른 치료 없이 정상적인 치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치아를 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치아가 부러졌는데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부분 교정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치아를 아래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치아를 어느 정도 끌어내리게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저렇게 이제 포스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포스트나 코어를 이용해서 치아 모양을 만들고 임플란트 없이 보철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부러진 치아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니 쪽만 교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처음 보실 때는 보기 안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없이 자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부분 교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어금니가 충치가 아주 심해가지고 저희가 치아를 뺀 경우인데 중간에 보시면 왼쪽 이미지에서 큰 어금니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후 사진을 보면 왼쪽 아래에 뭔가 치아가 하나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 지금 저희가 뒤쪽에 남아있는 사랑니를 끌어당겨서 큰 어금니를 사용하게 한 거고요. 아래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후 사진을 보면 파란 색깔 보이는 저 부분에 치아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없던 사랑니를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정상적인 치아를 만들어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대, 30대 분들이 주로 교정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교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주나 잇몸이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미지에서 보면 치주 교정이라고 해서 좀 어르신들한테 주로 하는 교정이 있는데요. 이제 치주 교정 전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잇몸이 굉장히 삐뚤하고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교정을 하고 나면은 잇몸 벌어짐도 없어지고요. 내려가는 부분도 없어지고 아주 치아 상태와 그리고 잇몸이 동시에 건강해졌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치주 교정 전에는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교정 후에 이제 잇몸과 치아가 모두 좋아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치아 교정 과정에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통해 가지고 치아를 살리고 어금니 쪽은 치아가 필요한 부분을 빼고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교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